65세의 연금 대신 ISA를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노후를 살린 결정이었죠. 이 말은 한 달 전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인호 씨가명 66세께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공무원 퇴직자였고 안정적인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인형 ISA 계좌를 개설해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투자냐고 말리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1년 만에 계좌 수익률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박 씨는 65세가 되던 해 예금 이자는 2%대인데 물가는 3% 이상 오르니 은근히 불안해지더랍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은 가능했지만 여유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ISA였습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데 연금 저축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다니 혹한 거죠. 그런데 박 씨처럼 연금 대신 ISA를 택한 시니어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핵심은 비과세 혜택과 운용의 자유로움, 그리고 손쉽게 ETF나 예금, 펀드까지 담을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박 씨의 경우 연금 저축보다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게다가 ETF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한 결과 증시 회복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계좌 수익률이 1년 만에 22%를 넘겼습니다. 은행에 뒀다면 이자 몇만 원일걸요? 그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8세 김정혜 씨는 노후 자금 대부분을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치솟는 물가의 생활비가 팍팍해지자 딸의 권유로 ISA 계좌를 열었어요. 처음엔 겁이 났지만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에 용기를 냈고 국채우량 ETF에 소액씩 분산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반이 지난 지금 김 씨의 계좌는 매달 10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건 예금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내가 주식으로 배당 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무슨 큰 투자도 아니었는데 정말 신세계예요. 이처럼 ISA는 단지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아껴야 하고 생활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60대 이상에게 훨씬 유리한 도구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70세 이영만 씨입니다. 그는 연금 저축계좌를 10년 넘게 운용하다가 최근 ISA 계좌로 전환해 퇴직 후 자산을 굴리는 전략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ISA는 5년만 지나면 발생 수익이 비과세이고 일정 금액까지는 손익통산도 되니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지금까지 낸 연금 수수료만 생각해도 아깝죠. ISA는 ETF로 운용하면 수수료도 낮고 필요할 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큽니다. 이 씨는 요즘 주 1회 투자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며 노후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투자는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ISA는 연금 저축처럼 은퇴 후 수령이라는 조건도 없고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65세 이상에게는 오히려 연금 저축보다 더 유연한 수단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최근 정부는 고령층의 ISA 가입 장려를 위해 가입 문턱을 더욱 낮추고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이제는 60대도 투자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투자에 유리한 나이이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돈을 잃으면 어쩌지? 이 나이에 계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변화를 겁내지 않고 아주 작게라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잘만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ISA든 연금 저축이든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 기회를 잡아보는 겁니다. 다음 주 은행이나 증권사에 한번 가보세요. ISA 계좌 65세 이상도 가입 가능한가요?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 들어보긴 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실속 있고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ISA 정확히 어떤 계좌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ISA는 인더비저월 세이빙즈 어카운트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통합 계좌에서 굴릴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나 예금을 통해 이익을 보면 거기에 세금이 붙죠. 예를 들어 이자 소득세는 15.4%입니다. 100만 원 수익이 나면 세금으로 15만 4천 원을 떼가요. 그런데 ISA는 일정 한도까지 이런 이익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조예요. 2024년부터 ISA는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시니어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형 기준으로 연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 이 중 수익금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층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손익통상 가능. 수익이 난 상품과 손해본 상품을 통합해서 계산한 후 남는 이익에만 과세가 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A펀드에서 100만 원 벌고 B펀드에서 50만 원 손해봤다면 일반 계좌에선 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에서는 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 내 다양한 상품 운영 가능. ETF, 펀드, 예금, RP, 리츠 등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어요. 특히 ETF는 수수료도 낮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60대 이후 투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활용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팁1 안정수익 2마리 토끼 잡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자산과 배당형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50%는 국채 ETF나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30%는 우량 배당주 ETF에 TIGR 미국 배당 귀족 ETF 20%는 리츠나 중위험 펀드의 분산. 이렇게 하면 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팁 2 연금저축계좌와의 차이 인식하기.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은 55세 이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큽니다. 반면 ISA는 언제든 중도 인출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요. 즉 비상금 계좌로도 쓸 수 있다는 뜻이죠. 팁 3 매년 입금 한도 체크하고 자동 이체 설정. ISA는 납입 한도연 2천만 원가 정해져 있어요. 이를 채우지 못하면 그해 기회는 사라져요. 따라서 매달 자동 이체 설정으로 꾸준히 채워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달 166만 원씩 자동 이체하면 연 2천만 원 채울 수 있음. 팁 4 비과세 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지만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저율 분리 과세가 붙습니다. 그래도 일반 계좌 15.4%보단 낮지만 무턱대고 고수익 상품만 쫓다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항상 위험 대비 수익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활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예를 들어 어시 65세가 매달 150만 원씩 ISA의 ETF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수익률은 연 10%라면 180만 원의 수익이 나죠. 이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굴렸다면 약 2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ISA에서는 전액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ISA의 조용한 위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ISA 계좌는 한번 개설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처음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신탁형 ISA보다는 일임형 ISA를 선택하면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 주기도 하고 ETF 투자처럼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ISA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를 먼저 생각하고 안정성과 유동성의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내 손으로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계좌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훨씬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켜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